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GC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 상승 랠리를 마치고 동반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상반기 히트작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자궁 경부암 백신 후보 물질을 미국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LNF 9에서 10%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79,800원까지 고점 높였고 증권가에서 LNF가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LNF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양극재, 우리나라를 대표하지만 사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죠. 7월 달서부터 이제 뭐 에코프로 BM, LNF 상당히 좀 탄력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서의 리튬 감산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한 달 동안 사실 바짝 올랐죠. 한 6주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움직일 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움직이죠. 이제 공급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수급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수급으로 움직일 때가 뭐 소위 얘기하는 좀 찐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가격을 좀 약간 높게 혹은 낮게 만질 수 있어도 결국은 이제 이 수급이 바탕이 안 되면 그런 가격적인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세가 연결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양극재 기업들도 다시 좀 내려왔는데 네. 오늘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좀 괜찮은 리포트가 하나 좀 나오면서 보고서가 다른 이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상승률이 상당히 월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목표 주가를 9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5,000원 올렸어요. 사실 이건 뭐 올렸다라기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격이 77,000원을 돌파를 했죠. 왜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보고 빠진 부분은 제가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고서상에서 나온 내용은 일단 뭐 에코프로 BM이 LNF가 26년도 기준에서 국내 유일 인산철 배터리형 LFP 보통 얘기하죠. 양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그건 뭐 맞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LNF 한 곳밖에 없고 3분기 영업이익이 178억을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어떤 이런 공장들은 일단 뭐 판매되는 어떤 뭐 제품들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공장 가동률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몇 %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데 LNF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도 일단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기당 한 2만 톤 이상은 만들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분기당 2만 톤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영업이익 흑자가 내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일단 테슬라 관련주로서 테슬라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그동안에 테슬라가 움직일 때 너무 같이 못 움직였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전기차들 판매 둔화가 예상이 된다. 반면에 LNF가 공급하는 테슬라향 양극재는 미국 쪽은 거의 없고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죠. 이제 관세 때문에 최소한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다음에 신주의 인수권부 행사 가격이 전 시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5만 2원이죠. 5만 2원인데 이게 이제 지금 가격이 7만 원 중후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채로 잡혔던 게 어떤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부채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다 떨어진다. 부채는 이제 뭐 그 빚, 이제 부채 대비해서 자본금을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순부채 비율은
일단 그 부채에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뺀 다음에 그걸 자본으로 다시 나눈 거죠. 여기서 삼성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봤을 때 빼먹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전기차 진영이 아니라 양극재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의 뭐 캐즘이라든가 판매 둔화, 관세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ESS의 성장 부분이거든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삼원계도 쓰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LFP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LNF가 이제 SK온이 북미 쪽에서 ESS 프로젝트 담당을 하면서 이 LNF가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ESS에 들어가는 거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소재 쪽에서 배터리 소재 쪽에서 전기차는 사실 일단 좀 약간 당분간 힘들고 ESS 쪽에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셀 3사도 마찬가지고 이 양극재 쪽에서도 이 ESS 배터리 쪽에 얼마만큼 매출이 늘어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ESS 쪽 그 배터리 전체적인 글로벌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를 상승으로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이랑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나쁩니다. 이제 왜 좋아 보이냐면 이제 다 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매도를 해서 최근에 좀 약간 잠잠한 듯한 느낌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최근에 한 이틀 동안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이 순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오늘 상승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승이긴 한데 일단 전기차는 사실 뭐 LNF, 에코프로 BM 따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근데 LNF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LNF 혼자 좀 어떤 그 시장에서 좋은 평가가 있어서 오르는 건 기분 좋은데 전기차보다도 ESS 배터리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5% 가까이 현재 구간에서 뛰고 있고 방산주 업종 지수를 좀 리드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6개월, 한 5개월 이상 되는 횡보세를 벗어나서 오늘 굉장히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가죠. 지금 항공우주 기준에서 역사상 신고가를 오늘 갱신을 한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브리핑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해군 이제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랑 로키드 마틴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이제 세 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보통 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카이,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은 세계 최고의 어떤 방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보잉이랑 사브, 자동차 만드는 기업 사브지만 이 항공기 쪽에도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보잉이랑 사브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레오나르도라고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입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개 팀 중에 어디가 가장 유리하냐? 오늘 그거에 대한 그 분석 기사가 나온 거죠. 1차 때는 보잉이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1차 때 수주한 물량을 아직도 납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납기를 못 맞추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점수를 좀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탈리아 이제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팀 대비해서 로키드 마틴, 보잉 컨소시엄 대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보통 전에 일단 했던 게 이제 T50 경공격기죠. 그거를 좀 약간 개량한 파생 모델로 이번에 입찰을 한 건데 비행기는 기체는 한국항공우주가 만듭니다. 카이가 만들고 운영 체제를 일단은 로키드 마틴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대수가 이제 145대에서 220대. 그 한국항공우주 이제 T50을 뭐 인도네시아나 이쪽으로 수출할 때 대당 가격이
최소 미니멈이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이제 2천만에서 2,500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었었는데 한 대당 가격이 3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입찰을 하는 것보다 보니까 그 어떤 시나리오를 잠깐 좀 살펴보면 내년에 일단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27년 1월에 이제 공급자를 최종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당장 뭐 어떤 된다 안 된다의 문제기보다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계속 나와줘야지 주가가 이제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텀이 어떤 이 뭐 우선 협상자 그다음에 공급자 선정까지 텀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과정을 낙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중간에 좀 텀이 긴 과정을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기다리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성공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다른 여타의 어떤 방산주들 대비해서 좀 시장에서 그동안 주목을 좀 못 받았죠. 이번 기회로 주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한번 보고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이틀 연속 순매수 여기 이제 고점을 연결시켜 놓은 선이 있는데 거의 6개월, 5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뚫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주주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수급이 장 끝나고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오늘 매수 전환됐고 외국인들 최근 수급 좋거든요. 잘 됐으면 좋겠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이제 수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은 밝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수급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투탑이 좀 쉬는 날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기업들 중에서 이 테스트 검사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아요. 그래서 좀 약간은 주목을 덜 받았지만 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 넥스틴을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네, 최근에 이제 뭐 테스나라든가 아니면 테크윈 같은 검사 장비 관련 기업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좋죠. 테크윈이 대장인 것 같은데 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넥스틴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전공정 정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 넥스틴 어떤 거냐면 이제 광학 패턴 검사 장비인데. 광학 패턴 이제 다크필드 검사 장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현미경으로 뭔가를 자세히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보려는 부분이 바깥보다 주변보다 어둡게 표현을 하면은 뭔가 좀 약간 크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 검사 장비를 이용을 해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 이렇게 만드는 기업이죠. 네.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은 뭐 5천억대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멘텀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검사 장비 크로키라고 새로 내놓은 게 있는데 넥스틴이 과거에는 전공정 쪽 검사 장비였었는데 이게 이제 후공정 쪽 검사 장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크로키라는 검사 장비는 왜 만들게 됐냐면 하이닉스가 넥스틴한테 이 장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넥스틴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성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인텔도 관심이 있어서 샘플 납품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인텔 쪽에서 이 넥스틴 크로키라는 장비를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인텔 쪽은 수주 가능성이 높고 수주를 하면은 일단 그게 매출이 인식이 돼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될 텐데 네. 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은 내년 뭐 1분기 정도쯤에는 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의 뭐 이 광학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넥스틴이 뭐 넥스틴 쪽 장비가 하이닉스에서 벌써 올해만 2건을 수주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하이닉스 쪽에서 이미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뭐 어떤 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이제 80%로 높은 부분이고 중국 쪽도 좀 많죠. 매출이 1,000억대 초반 뭐 잘 나온 중반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40% 이상 전후 나올 정도로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보다도 이제 이 기업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경쟁자가 없고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재무적인 안전성, 우리가 보통 뭐 유상증자, 시비 발행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틴 차트 한번 잠깐 보고 가격적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어놨는데요. 일단 넥스틴의 역사적인 저점이랑 최근에 그 저점에서 딱 반등을 주는 흐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른 지금 검사 장비 진영 쪽에서 가장 덜 올랐지만 뭐 기술력도 가장 좋고, 앞서서 이제 수급 말씀드릴 때 이제 팔고 있는데 그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넥스틴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지금 다 진짜 나올 대로 다 나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신규 후공정 쪽 검사 장비가 수주로 이제 증명을 하다 보면 거래량도 많아지고 주가도 상당히 좀 퍼포먼스 있는 흐름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가격이 5만 원에서 500원 빠진 49,500원 전후인데, 일단은 뭐 5만 원 이하로 잡겠습니다.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원고 드릴 때보다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으로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넥스틴 짚어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과 키무치가가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5만 7천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